네, 오늘은 뇌공부 12강 뇌줄기의 핵과 사이뇌라고 하는 뇌간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은 모든 증상이 뇌에 나타나고 그래서 뇌로 진단할 수 있고, 뇌가 최종적인 관리자이며 결과적으로 뇌를 치료함으로써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뇌를 치료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공부인데, 이제서 본론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서 우리가 그동안에 세포를 공부하고 세포 속에 작동하는 근원 에너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감각과 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로를 따라서 척수에서 어떻게 오장육부와 팔과 다리가 몸통에 있는 모든 근육을 관리하는지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 척수의 모든 감각 운동신경로가 위로 올라와서 두개골 속에 있는 뇌의 맨 하부에 있는 뇌줄기에서 다 모인다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온 몸의 감각 신호가 척수를 통해서 1차 정보 처리가 된 다음에 뇌 줄기로 올라와서 거기서 또 다른 하나의 그 감각 신호 체계와 연결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또 다른 게 뭐냐? 척수를 제외한, 척수로 온몸에,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배, 등, 그죠? 다리, 심지어 오장육부의 모든 감각이 척수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데, 그것 말고 또 들어오는 게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12뇌신경이었죠. 그러니까 척수는 우리가 몸통 전체니까 규모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많은 감각 신호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만한 중요도를 가지고 12개의 신경이 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 거죠. 간과하기가. 그리고 오장육부와 몸통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되게 중요할 텐데, 뭐 얼굴에서 들어와 봐야 이게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척수로 들어오는 신호 체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12뇌신경의 구조를 봤는데, 그냥 단순히 공부하듯이 12뇌신경이 뭐야, 어디로 연결되고 뭐 어떤 역할을 해, 이 정도로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감각 그러면은 제일 먼저 통각, 촉각, 온도 감각,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 이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세분화할 수 있지만 그게 일반 감각이고, 그거 외에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청각, 혀로 들어오는 미각, 그 다음에 코로 들어오는 후각, 뭐 그런 정도란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늘 느끼고 사는 거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만일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그 음식에 있는 맛이 혀에 있는 미뢰라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그 맛이 들어오냐고요, 맛이. 그 맛이 이 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이것은 이런 맛이구나, 이건 매운 맛이구나, 짠 맛이구나. 아니에요. 신호예요, 신호. 그 맛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적인 신호를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촉각. 이렇게 만지면 어떤 촉각을 느끼잖아요. 부딪혀도 느끼죠. 그 촉각이 부딪혔는데 그 아얏 할 때 그 느낌이 아픈 무엇인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느냐? 아니고 피부에서 그거를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호라는 게. 그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귀로 들을 때 개가 짖었잖아요. 개가 짖는데, 개가 짖는 소리는 개의 목청에서 음파를 만든 거잖아요. 뚫린 거잖아요. 이 속에서 그냥 목청이 뚫린 거예요. 뚫려서 이 공기 중에 음파를 만들어서 그것이 내 귀에 와서 고막을 두드려 가지고 그게 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신호를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저 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짖는 것인지, 화가 잔뜩 난 것인지, 그냥 낯선 사람이 오니까 무서워서 짖는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강도가 어떤지도 알 수 있고, 또 위치도 알아요. 개가 저기서 짖는데, 그 음파를 듣고, 개가 저기 있네?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서, 이건 좀, 이거는 헝겊인 것 같은데? 이 비닐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여기는 뭐가 술을 놔놨네? 이거는 먹는 음식 같은데? 여기는 물기가 많네?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감각이. 그게 신호인데. 이 물질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걸 내가 눈으로 보거나 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신호를,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뇌에서 해석을 하는데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일 놀라운 것은 시각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저분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실컷 보고 이게 뭔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성질, 어떤 느낌, 다 알아채요. 이게 지금 내 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빛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 빛이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호는 그냥 신호만 전달하는데, 눈은 좀 특별한 게 빛이 직접 들어와요. 빛이. 그 들어온 빛을 뇌에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구나, 뾰족한 모양이구나, 그 재질이 뭐구나, 어떻게 생겼다, 어떤 의미. 그래서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 몸에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런 감각 신호에 의해서 뇌가 해석을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감각 신호가 들어와도 뇌는 해석을 하고, 감각 신호가 안 들어와도 해석을 해요. 안 들어와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하면은, 만일에 저기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나는 코끼리가 뭔지를 몰라. 근데 선생님이 가서 딱 보고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코끼리는 이름도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갔더니 여기서 이만하게 달려있고, 이게 뿔이 이만한 게 있고, 다리가 이따만한 게 4개가 있고, 막 설명을 해줘. 그러면 내가 그걸 그려내요. 안 봤잖아요.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그 모양을 그려내요. 뇌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감각 신호가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해석하는 장치예요. 그러면 더 한 발만 더 나가서 그 신호라는 게 뭐냐, 신호라는 게 내 속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체적으로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정보와 에너지. 모든 근원적인 존재는 정보와 에너지다. 그 중에서도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 그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 뇌가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할 때에 옛날에 들어왔던 정보들을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끄집어내고 연상시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고 생명활동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척수에서 일어나고, 그 두 번째 뇌줄기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사이뇌, 간뇌,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뇌줄기까지는 모든 오장육부와 몸통에 신호체계가 들어와서 1차 정보 처리를 하고, 감각 신호가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종합돼요. 모든 신호, 뇌 12개 신호와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가 여기서 종합되어지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다 처리된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무의식적 정보 처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서 뭘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대장아, 이제 밥이 내려갔으니까 30분 후에 움직이기 시작해라. 그런 거 없어. 심장, 너는 중간에 중지하면 나 죽어. 그러니까 절대 중지하지 마. 계속 뛰어.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어떻게 움직여. 자기가 다 알아서, 그것도 세밀하게 각 장부끼리 다 연관지어서 조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신경의 작용, 그 다음에 화학물질,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이런 걸로 분석을 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은 그것을 전부 다 척수에서
무의식적 정보 처리라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정보가 위로 올라와서 의식적, 무의식적 정보 처리가 융합되어져 가지고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의식,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존재 가운데 특별한 게 뭐냐 하면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상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의식적인 내 의지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데가 간뇌예요. 그러면은 간뇌가, 사이뇌가 어떤 작용을 하려면은 모든 재료를 누가 공급해 줘야 되냐 하면은 뇌줄기에서 공급해 줘야 되죠. 병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정신적인 병은 간뇌와 대뇌가 이제 위에 이렇게 덮여 있지만은 그 대뇌 안에 있는 핵들에서 이 간뇌하고 병렬되어서 있어요. 간뇌와 대뇌의 변연계 또는 대뇌 기제, 간뇌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다 일어나요. 근데 증상은 어디서 나타나냐? 전부 대뇌에서 일어나요. 대뇌에서. 증상은. 대뇌에서 잘못 작동해요. 자폐도 유형이 한 10개 이상 돼요. 어떤 거는 전두엽에서, 어떤 건 소뇌에서, 어떤 건 척두엽에서, 어떤 건 두정엽과 척두엽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 증상은 전부 다 대뇌에서 일어나는 거죠. 비만, 대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만을 아무리 먹는 걸로 안 돼요. 고도비만 절대 안 돼요. 뇌치료해야 돼. 근데,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뇌에서 문제가 있구나, 알고 있잖아요. 대뇌에서 문제가 있구나. 간질, 심지어 우울증, 그런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몸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병은 증상이 전부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대뇌 피질을 치료해야 되겠구나, 라고 대뇌를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왜? 대뇌로 올라가는 원재료들은 전부, 간뇌에서 간뇌와 변연계,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사람에 대한 그 심층적인 그 어떤 작용 기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밝히더라도 어떤 구조인지 그래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선 지난 시간까지 했던 척수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핵들과 뇌 12신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핵들, 그래서 뇌줄기의 구조에 대해서 쫙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 뇌줄기의 구조를 알아야만 간뇌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거는 몰라도 여기서 고장나니까 이거 고쳐야 돼 한다고 아무리 고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재료, 근원이 되는 그쪽을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우선 기억을 되살려 봐요. 조금 있다가 복잡한 그림이 나오니까 여기서 간단한 그림을 확실하게 머리에 탁 해놔야 복잡한 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뇌줄기죠. 뇌줄기 척수에서 어떻게 발생했죠? 신경관으로 발생했잖아요. 발생했는데 두개골 이쪽에서 이게 커진 거예요. 그냥 조그만 신경관이 1cm 정도 되는 신경관이 올라와서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예요. 커져가지고 크게 세 구분이 되는데 척수에 있는 모든 신호가 쭉 올라오는 거죠. 옆에서 보면은 이쪽에 뭐가 있죠? 이쪽에 소뇌가 있죠. 소뇌와 척수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지. 이 소뇌가 연결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올리브핵이죠. 올리브핵. 그 다음에 사지. 우리가 큰 운동은 전부 사지 운동이잖아요. 몸통으로 얼마나 큰 운동이 일어나겠어. 모두 제일 큰 운동은 사지 교본 운동. 이게 항상 교본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음량으로. 그것을 주도하는 게 쇠기핵과 얇은핵. 이거는 궁극적으로 여기서 쫙 올라가가지고 대뇌로 올라가기 위한 중간 정보 처리 단계. 그 다음에 전정핵이라고 있었죠. 전정핵은 어디서 신호를 받아요? 귀에서 받아요. 귀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척수로 쫙 내려보내서 온 몸이 귀에서 판단한 그 어떤
평형 감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 이게 귀가 고장 나거나 전정핵이 고장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어지럽죠.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물론 이제 빈혈 때문에 혈액이 없어서 빈혈 때문에 뇌 전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어지러운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귀 때문에 고장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귀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면은 전정기관이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전정기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 어지러워, 맨날 어지럽고 막 힘들어, 막 팽팽 돌아. 르미에르 증후군이라 그러나요? 예. 사실은 귀에서 들어오는 이 경로와 전정핵 이쪽 문제예요. 결국 전정핵의 문제예요. 경로는, 신경로는 핵이 관리해요. 핵이 튼튼해지면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다 알면은 몸 전체를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전정핵 기억하시고요. 또 상구하고 눈에서 어떤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이 복잡한 걸 다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색깔이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이 뭔지, 깊이가 있는지, 재질이 뭔지, 거기다가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의미까지, 이 사람이 기분 나쁜지 좋은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딱 실컷 보고 다 알아채려요. 대단하죠. 그 복잡한 처리는 후뇌에서 해요. 후뇌. 후두부, 후정엽에서 하는데, 그 신호가 여기 눈에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시상이 있어요. 시상 옆으로 해서 뒤로 가가지고 여기서 다 처리가 돼요. 8단계. 더 세분화되면 30개 단계를 거쳐서 한번 딱 보는 순간 우리가 30개 단계의 신호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감각 중에서 우리 의식을 만드는 모든 감각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시각이에요.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정보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정보 처리하고 몸의 세부 위치까지 전달하는데 그 1초가 걸려요. 그러면 안 되죠. 1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 감과 동시에 여기서 상구로 먼저 보내요. 상구로. 신호를. 그래서 상구에 척수로 쫙 보내갖고 척수에서 온몸으로 쫙 퍼지게 해서 보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딱 판단하게 만들어요. 하구는 청각신호. 이거는 시각신호, 이거는 청각신호.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적핵이라고 있어요. 적핵 척수로. 이제 이 쇠기핵과 얇은 핵은 큰 동작. 근데 네, 적핵도 그래요. 큰 동작인데 적핵 앞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만한 게 까만 줄이 있어요. 까만 흑질이라고 해요. 흑질. 그 다음에 올리버헤어. 너무 중요해서 항상 제가 맨 늦게 말씀드린다는 게 있잖아요. 망상체. 여기서부터 이 뇌줄기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어요. 이 관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조직처럼 쫙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세포체들이 가득 이렇게 어떤 불규칙하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있냐면은 전체를 관통해서 그림은 여기까지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 속에 시상까지 쑥 들어가 있어요. 시상까지. 시상 바깥에도 이렇게 덮고 있고. 물론 이게 연수 부분에 있는 망상체와 또 중뇌 부분에 있는 망상체,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집중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상 내부로 들어가 있는 망상체가 세포 성질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크게 보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망상체가 하는 역할. 모든 신호를 다 종합해갖고 올려보내지 않아도 될 건 안 올려보내는 선택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신호는 정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 보내요. 그래서 망상체가 잘못되면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망상체가 근원적으로 망상체의 문제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망상체 이상. 어떤 이상이냐면은 망상체의 세포들이 늘 억압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억압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어요. 최소한 세포가 죽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비활성화돼요. 제 기능을 못해요. 망상체가 제 기능을 못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척수에서, 온몸에서, 또 뇌 12신경 전부 모든 감각이 쫙 들어가고 이거를 잘 조합해서 위로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뇌는 어떠냐면요, 뭘 안 보내잖아요? 지 혼자 알아서 생각해. 지 혼자 알아서. 우리가 그런 경우 보잖아요. 나는 분명히 지난번에 1,000원 줬는데 저 사람은 자꾸 10,000원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1,000원 줬는데 저 사람 10,000원 줬다고. 그래서 많은 갚으라고. 아니 1,000원만 갚으면 된다니까. 내가 삐치고 환장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의 뇌에는 10,000원이라고 딱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아닌 경우는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감각한다고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감각은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다 해석하거든요. 망상체가 고장나면 정신적인 이상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서 적절한 신호들이 안 올라가면 지가 알아서 신호를 만들어내요. 지가.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얘기해요.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고 보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야. 거짓말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자꾸 얘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4차원 세계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딴 세상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사실은 모든 정신병에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제일 먼저 망상체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망상체가 왜 그렇게 약해지거나 망가지냐? 망상체는 억압이에요, 억압. 어떤 신호들이 올라가서 이걸 올려보내야 되는데 올려보내지 마! 하지 마! 이런 정신이 가득 차. 뭔가 해야 돼. 뭔가 하고 싶어.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해. 이런 거죠. 만일에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다 겪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 생각이 짧으니까 막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막 사업을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아빠가 볼 때는 이 100% 망하게 생겼네.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런 식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뭔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그러면은 위험해. 만일에 그러다가 이게 넘어지면 어떡해. 실패하면 어떡해. 잘못되면 어떡해. 막 이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환경에 비해서 좀 극도로 그런 억압이 심했어요. 특히 저희 자랄 때 군사 문화, 그죠? 독재, 권위적인 그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빠따 맞았다는 걸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뭐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선배들이 후배들 모아놓고 야구 빠따 가지고 팬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고등학교 때 모자 탁 쓰고 가다가 저 앞에 선배가 가는데 경례 안 붙였다고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막 난리가 나고 집합.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교련하잖아요. 교련복 탁 입고 총 들고 막 분열을 하고 매주 그것도 월요일마다 분열하고 뭐 여학생들은 뭐 이렇게 막 붕대 감는 거 간호병 훈련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50대 60대잖아요. 50대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망상체예요. 망상체. 억압을 받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망상체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이게 기초예요. 기억하세요. 얇은 핵과 세기 핵이 있다. 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뇌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망상체다. 그 옆으로 전정핵이라는 게 있고 올리버 핵이라는 게 있고 상고하고 적핵이라고 있고 그 위에 시상이 있고 뒤에 이쪽에 손해가 있다. 그래서 뇌를 볼 때는 항상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
뇌 신경관에서 뇌가 된 거기 때문에 항상 신경관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예. 예, 신경관이 뇌줄기에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그 신경관을 중심으로 항상 봐야 되는데 신경관 뒤쪽으로 소뇌가 배치되어 있다. 그래 특이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신경관이 소뇌와 이 뇌교 교내 사이에 큰 공간이 있다. 큰 공간. 이것을 제4뇌실이라고 한다. 제4뇌실. 아, 그럼 제1뇌실과 제2뇌실과 제3뇌실이 있다는 뜻이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으면 이제 조금 복잡한 데로 들어가요. 조금 복잡하죠? 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몸통, 오장육부, 손, 발, 다리, 팔, 다리 전부 다 척수에서 1차 정부 처리 다 한다. 척수로 다 올라온다. 근데 그거 외에 얼굴로 들어오는 12개의 신경로가 있다. 그거였죠. 자, 기억해봐요. 첫 번째, 제일 처음, 코로 들어오는 신경로는 몇 개가 있어요? 종류가 한 가지.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 눈과 연결된 신경로가 4개. 귀 하나. 얼굴 2개. 목과 혀 혀와 목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혀와 목 각각 2개. 왜냐하면 이게 서로 중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과 어깨로 가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 전체로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몇 개요? 5, 6, 7, 8, 9, 12개가 되는 거죠. 12개. 네. 그래서 뇌 12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름을 한번 생각해봐요. 코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후신경이라 그러겠죠? 후신경. 눈에서 연결된 거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신경일 테고, 시신경.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니까, 움직이는 신경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안신경, 그 다음에 활차신경, 하나는 외전신경. 예.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눈이 중요하니까 4가지 신경로가 있는데, 그냥 눈에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신경이 하나 있고, 나머지 3가지 종류의 신경로는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에요. 눈을 움직이는데, 눈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이렇게 옆으로 사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3가지 종류, 6개의 근육을 움직이는 3가지 종류의 신경이 있다. 그걸 활차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귀에는 특이하게 2개의 신경로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같이 붙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전정와우신경이라고 해요. 전정와우. 전정신경과 와우신경. 얼굴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3차 신경이고, 하나는 안면신경이고. 예. 혀의 설인신경, 목으로 내려가는 설하신경. 어깨로 가는 부신경, 오장육부로 다 연결되는 미주신경. 이름을 외워놔야 돼요. 왜 외워놔야 되냐면은, 사실은 이 신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신경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가 핵이잖아요. 그게 전부 어디서 뇌줄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척수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 처리, 그 다음에 얼굴, 뇌 12신경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 그런 신호를 일단 뇌줄기에 처리한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만 있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 사람답게 사느냐 마느냐 이 문제일 뿐이지 생명은 유지가 된다. 생명. 여기까지만 있어도 생명 유지된다. 사실은 척수만 있어도 생명은 유지가 돼요. 척수만 있어도. 그런데 여기 뇌줄기까지 있으면은 그건 아주 고등생명이에요. 나중에 간뇌까지 있으면은 아주 고등생명, 더 고등생명. 대뇌까지 있으면은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뇌가 이렇게 광범위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의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병을 생각하잖아요. 병을 생각하는데 결국 기본적으로 생명 활동이잖아요.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을 1차적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다. 최고 중요하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직감적으로. 최고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기 왜 손을 못 대요? 왜 손을 못 대겠어요? 저기는 수술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네. 망상체를 건드리면은 즉사예요. 망상체를 건드립니다. 즉사한다는 얘기는 망상체를 건드리니까 독이 딱 퍼진다. 이거 아니잖아요? 망상체를 딱 건드렸더니 거기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망상체가 딱 침이 들어가면 즉사예요. 왜 그럴까요? 망상체가 처리하는 신호, 정보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정보 처리의 경로가 교란이 되거나 정보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즉시 생명 활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12개의 신경이 있다. 거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그럼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가? 바깥, 외부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뇌줄기잖아요. 이게 시상이에요, 시상. 탈라무스. 그리고 이게 상소뇌가, 후소뇌가, 중소뇌, 하소뇌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데가 소뇌예요, 소뇌. 그럼 시상이 두 개가 있는데, 시상 약간 안쪽으로 뇌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뇌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뭐 여러 가지 조직인데, 이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게 대뇌죠. 대뇌죠. 그래서 봐요. 척수에서 쫙 올라오죠. 척수에서 오장육부, 손, 팔, 몸통 전체 모든 감각이 정보 처리가 되고, 우리 척수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척수가 제일 중요하다. 왜? 1차 정보 처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척수 반사라고 얘기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척수 반사가 안 되면은 병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척수 반사라는 얘기는 지가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정보 처리를 한다. 세포 단위의 정보 처리를 한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거꾸로 말해서 그게 안 된다. 그럼 무조건 병으로 갈 수밖에 없죠. 척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활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호들이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그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모이는 데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인데, 소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모든 근육의 길이, 긴장도를 다 계산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어디 근육이 필요하냐면 이 손끝의 근육, 손의 근육, 이 팔의 근육들, 어깨 근육, 그 다음에 여기서 늘어나니까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전부 다. 그럼 이렇게 내가 움직이려고 내가 머리를 생각하면 소뇌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근육의 길이를 쫙 계산해갖고 너는 1cm 늘어나, 너는 1mm만 늘어나, 너는 줄어들어. 쫙. 어마어마한 컴퓨터예요. 소뇌가. 그 소뇌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게 이 속에 있는 올리버 핵이었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아무튼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망상체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핵들이 있는데, 이 12개의 신경이 들어가는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1번 후신경. 후신경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후신경은 유일하게 위에서 들어가고, 1번 후신경은
들어갔고 대뇌에서 바로 처리돼요. 세상에, 다른 거는 전부 다 척수로 들어오거나 뇌줄기로 들어와서 1차 처리를 쭉 거쳐서 이게 어떤 의식화를 거쳐서 대뇌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대뇌로 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 코로 들어오는 신호는 그만큼 긴박하게 처리돼야 될 신호구나. 옛날부터 우리 몸이 위험을 감지할 때 제일 먼저 긴급하게 신속하게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 체계가 코다. 그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죠.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기 전에 코로 벌써 탁 감지를 하는 거죠. 신속하게.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경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대뇌로 가버려요. 바로. 두 번째가 시신경이죠. 시신경. 이 시신경은 여기 보세요. 이게 시상이잖아요. 시상. 뇌줄기가 쭉 있고 위에 이제 시상이 있는데, 이 시상 옆에, 시상 하부 양옆으로 이렇게 교차돼서 가요. 오른쪽 신호는 왼쪽으로 들어오고, 왼쪽 신호는 여기서 이렇게 교차돼 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서 대뇌에서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이게 있잖아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이 세 개의 신경이 눈을 움직이는 신경이죠. 눈을 움직이는 그 신경이 존재하고 있고, 조금 이따 한번 봐요. 그런데 이제 번호가 시신경이 2번인데 동안신경 3번이고 활차신경 4번이고 5번이 다른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번이 외전신경이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귀로 들어가는 신경, 전정와후신경. 전정와후신경 귀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바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바로 직선으로 위치가. 근데 그 전에 얼굴로 들어간 두 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게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에요. 3차 신경과 안면신경.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겉으로 그냥 3차 신경, 이거 얼굴, 안면신경,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이따 들어가서 핵에서 보면은, 그래서 얼굴 보고 관상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얼굴 전체를 다 관리한다. 이 되게 큰 거예요. 그죠? 되게 큰데, 주로 3차 신경은 감각과 운동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감각을 느끼고 그걸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주로 3차 신경. 안면신경은 조금 달라요. 안면신경은 안에 가면 타액 핵이 있어요. 상타액 핵, 하타액 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샘. 이 얼굴에 있는 모든 샘. 얼굴에는 병이 어떻게 오냐 하면은 이 샘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은 병이 와요. 눈물이 안 나온다. 콧물이 안 나온다. 입 안에서 침이 안 나온다.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로 관리하냐? 안면신경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얼굴은 전부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인데 근육의 감각과 움직이면 3차 신경. 그 다음에 주로 이 안에 있는 샘, 호르몬 이런 것들은 내분비계는 안면신경. 그래서 3차 신경 어디로 나오냐면은 줄기에서 3차 신경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그 다음 안면신경 어디로 나오면 여기로 나와요. 이 혈자리가 여기가 상관, 화료 되게 넓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세 개로 뻗쳐나가는 거죠. 안면신경 예풍 이쪽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혀로 들어가는 설인신경하고 설하신경이 있는데 하나는 설인, 혀를 주관하고 하나는 목을 주관해요. 근데 이게 중첩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설인신경, 우리가 이제 주로 맛을 볼 때는 혀에서 맛을 본다고 보잖아요. 근데 혀가 사실 맛하고는 크게 맛의 대부분은 목하고 코에서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맛을 볼 때는 후신경, 설인신경, 그 다음에 설하신경이 다 같이 있어요. 심지어 안면신경까지 같이 가동이 돼요.
어쨌든 혀 쪽은 설인신경, 설화신경, 목, 인후라 그러는데 인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에. 그 다음에 부신경은 주로 이제 이 승모근 관리한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목의 근육들. 그런데 이게 부신경이 다른 여러 가지 신경들하고 같이 이 내부 근육들을 관리해요. 내부 근육. 이 내부가 얼마나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뇌가 중요한 만큼 목이 중요한 거예요. 뇌가 중요한 만큼. 이 목에서 중계되는 위치잖아요. 그죠? 이 목에서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뇌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에요, 사실은.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 우선 그거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신경로가 꺾이지 않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뇌를 튼튼하게 하려면. 구조적으로.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안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게 많이 아시게 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 작동하는 원리를 사람이 몸에 작동하는 원리를 아시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발짝 탁 나가서 조금 복잡하지만은 그 복잡한 안에 이 내부에 무슨 핵이 있는가 여기까지 탁 자기 지식으로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뇌 공부하실 때 엄청 유리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화면은 정말로 좀 보기에도 복잡한데, 우리 머리를 잠시 쉬었다가 이 속에 있는 핵의 구조를 그냥 확 꿰뚫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정말 치유자한테는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식이고, 여기서부터 사고를 해내요. 어디가 문제가 됐구나. 척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신경, 내 12신경을 통해서 모든 감각, 이런 모든 감각이 모여져 갖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데 어디가 고장난 거구나. 그거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뇌를 모르고 뭔가 몸의 근원적인 이상을 진단한다는 것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지식을 더해가지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의 대부분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인뇌, 대뇌까지 다 이해하면 의식적인 모든 현상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을 이해하는데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5분만 쉬었다가 저거를 우리 머릿속으로 콱